충격적인 소식이 4년 후에는요, 대만이 대한민국을 추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1인당 국민 소득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도대체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IMF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누가 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우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좌파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IMF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요, 2024년에 가면 드디어 대만이 대한민국보다가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다.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은요, 2024년에 가면 3만 58달러고요. 아니, 3만 84달러고요. 대한민국은 3만 58달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더 높습니다. 3만 21달러가 있고요. 대만은 2만 96달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3만 5,800달러죠. 그죠? 3만 5,800달러고, 대만은 3만 8,400달러고요. 그리고 올해는 대만이 2만 9,600달러고요. 대한민국은 3만 2,100달러다. 결국 말입니다. 2024년에는 결국 대만이 추월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2014년만 하더라도 감히 대만이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넓어집니다. 2014년에 보세요. 대만은 22,800달러고요. 대한민국은 29,300달러예요. 게다가 2018년에 오면 그 갭 차이가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요.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편 덕분에 2017년, 2018년까지 그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이후로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이념 갈라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앞으로만 나갔는데 대한민국은 뒤로만 빼겠습니다. 완전히 빠꾸했다니까, 빠꾸. 노빠꾸를 해도 신차는데 빠꾸만 했다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참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주식시장이 저렇게 좋고 수출이 잘 되는데 무슨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이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IMF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든 지표입니다. 2020년도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대만은요, 실질 GDP도 3.1%나 증가했습니다. 명목 1인당 GDP는요, 무려 9.1% 증가했어요. 명목은요, 당해 연도, 이게 실질 연도는요, 기준 연도의 어떤 물가 곱하기 상품 수잖아요. 그런데 명목은요, 당해 연도, 올해면 올해 2020년이면 2020년에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곱하기 현재의 가격입니다. 현재의 가격을 곱하니까 9.1%나 늘어났더라. 이렇게 지금 대만은 봅니다. 실질은 보통 2015년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2015년이 기준연도예요. 그럼 2012년도의 기준연도 곱하기 지금 현재 어떤 물가예요. 상품 수입니다. 서비스 수고. 근데 9.1%까지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수출 증가율은 5.1%로 그야말로 푹푹 성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중국이 1등 아니에요. 중국은 실질 GDP 증가율이 2.1%였고요. 명목 GDP 증가율은 2.4%였습니다. 수출 증가율도 3.8%고요. 대한민국 보세요.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대한민국은 실질 GDP 증가율 마이너스 1%,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명목 GDP 증가율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기다가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5.5%예요. 여러분,
정부 사람들이 비교할 때 자꾸 말입니다. 세계 평균이 얼마인데, 세계 평균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7.2%니까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5.5%니까 선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예, 이게 1인당 GDP도 1인당 명목 GDP도요. 마이너스 4.2%가 전 세계 평균은 빠졌으니까 우리는 1% 빠졌으니까 선방했다. 마찬가지 실질 GDP도 마찬가지. 전 세계는 3.3% 빠졌는데 우리는 1%만 빠졌으니까 선방했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가 참 밉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잘했다 자화자찬의 지표만 발표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현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발표하고 야 우리는 이게 참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민들에게 정책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정책을 함께 펴는 그런 작전을 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이념적으로 그야말로 경제를 죽이는 정책만 썼으니 이렇게 된 겁니다. 대만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대만보다 우리가 훨씬 낫죠. 그런데도 대만보다 성장을 이처럼 못했다는 것은요. 진짜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념으로 갈라치기 한 것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아마 우리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만은 보세요. 올해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올해도 지금 성장률을 보면요. 2021년 1월에 수출 증가액이 36.8%예요. 36.8%. 4월에는 38.7%까지 수출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만에 비하면 적지요. 그러니까 대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대만 제품의 경쟁력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은요.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TSMC가 52.9%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UMC라고 있습니다. 대만의 UMC가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거의 60%가 넘죠. 삼성전자는 17.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반도체를 앞세워서 그야말로 국가 전략을 탄탄히 세운 탓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중국 사람 오지 마. 문을 닫아 걸었잖아요. 그 덕분에 방역을 진짜 철저하게 지켜냈고요. 그게 대만 경제의 어떤 원동력이 됐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의 실수 때문에 결국 대만에게 우리가 뒤처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대만한테 지는 거는 이제 당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상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만이 감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잘못하면 대만을 우러러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요. 참 안타까운 게 현실이네요. 답답합니다.